저희 관련한 내용들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배선민 특파원 중국에서의 현장 상황 좀 듣고 왔는데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의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어쩌면 우리가 이미 예상했었던 일이다. 예. 일기 때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개됐었는데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10%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역시 이에는 이 똑같이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미국산 석탄, 원유, 또 농기계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보복 추가 관세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전쟁 말고도 비관세 조치, 예를 들면 각종 원자재를 공급을 차단하겠다든가 예. 그런 조치까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시장에 굉장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대응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 그 첫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렸었죠. 예. 예상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괜찮다라는 표현은 한 가지 의미가 트럼프도 예상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쵸. 이미 일기를 충분히 경험했고 아하.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대해서 이런 관세를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역시 보복 관세를 취하겠구나 예상했었던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두 번째 또 이 괜찮다라는 의미에는 내가 얼굴 표정에 드러나게 내색을 해버리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아하.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요구했던 그 방향은 아니죠. 그거 아무렇지 않아. 나는 더 센 카드를 가지고 있어. 결국은 이 관세라는 것은 협상 카드거든요. 협상 카드를 먼저 중국에게 내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트럼프는 왜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 조치를 하는 건가? 그걸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는 예. 표면적으로는 예. 우리 미국 만성 무역 적자국이다. 만성 무역 적자 안 된다. 왜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를 단행해야 되느냐? 흑자국이 돼야 된다. 흑자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그게 이제 중국인 거거든요. 중국 외에도 캐나다나 멕시코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치고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겠다. 미국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 감정이 팽배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반영해서 중국에게 강력하게 패권 전쟁을 가져가겠다. 중국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기술 추격하는 모습들, 그런 싹을 잘라내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라고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약간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뭐 그렇습니다.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 또 그 에어포스 기자회견에서 거기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전용기에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25% 관세 얘기했단 말이죠. 왜 네. 철강, 알루미늄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예. 또 디지털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의 쌀 하면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각종 제품, 자동차나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런 영역에 뭐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까? 역시 철강과 거군요. 알루미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산업의 쌀이고 지금도 철강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알루미늄 이런 영역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공장 져라. 관세를 올릴 테니까 미국의 공장 져라. 이 압력입니다. 근데 미국의 공장 지면 자동차 공장 짓죠. 배터리 공장 짓죠. 가전제품, 스마트폰 공장 짓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철강과 알루미늄도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예. 공장을 미국에 짓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제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 취한 게 뭡니까? UN 파리 규제 협약 탈퇴. 네. 그렇죠. 예, 재탈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미국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된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인데 그런 산업 우리 미국에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지가 표명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라든가 철강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타격이 클까, 국가의 타격이 클까? 이걸 좀 양분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 기업들이야 미국에서 제조를 선택하든 한국에서 제조를 선택하든 각자 자기업이 생각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영 전략을 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돈을 벌든 가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우리 같은 개인도 미국에서 일할까 한국에서 일할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경력 과정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은 저마다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잃는 게 어떤 주체인 거야? 국가죠. 국가죠. 국가. 국가는 기업도 나가고 핵심 인재도 나가고 기술 인재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그러면 우리 국가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나가니까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 수출은 흔들리지만 기업은 안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국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기업과 국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가가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좀 대비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화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 상호 관세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경제학적 용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fair and reciprocal trade라고 했습니다. reciprocal 이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 공정하고 같은 상호 간의 교육 대상국 간의 같은 수준의 교육, 페어한 교육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관세 압력을 피해갈 수 있는 영역 한 가지가 뭘까요? 산업 섹터에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하드웨어적인 주로 이제 상품 무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강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관세를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수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수준을 더 고도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요. 세 번째 의견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철저하게 높은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가량이 미중인데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무지막지하다고 표현할게요. 이 무지막지한 관세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관세로 인해서 손해를 봅니까, 미국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이 높게 부과되니까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런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맞바로 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 영역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은 얻는 게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 올 수도 비중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이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 비중 의존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전문가적으로 보시기에 어떠세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중국의 부분품을 수출해서 제조한 다음 미국에 수출하는 혹은
최근에는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졌다. 예. 그만큼 세계의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놓고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전쟁의 국면에서는 중국을 통한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이라는 이런 전략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거죠. 다른 공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이 바로 미국 현지 생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화두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81조 원 규모인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무역 적자국 8위가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 미국 입장에서 군사 안보적인 파트너국이에요. 네. 특히 중국을 생각했을 때 예. 대중국 무역 분쟁이나 패권 경쟁 혹은 군사 안보적인 분쟁까지 가늠해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동맹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혹은 TSMC가 누구 손에 쥐어질지에 대한 고민, 이 물음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또 조선업이나 그 등지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적으로 막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또 역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또 주요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가져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고구마 줄기를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자동차 기업만 오지 마라. 자동차에게 납품하는 철강 기업도 같이 와라. 그 철강 기업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나 부품이나 생산 장비, 중소 중견 기업도 같이 와라. 고구마 줄기를 가져오는 느낌이지 고구마 하나만 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미국에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미국이 더 우월하게 취하고 싶은 건 더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론 한국은 무시할 수 있는 혹은 동맹국으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적절한 움직임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게 유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생산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이걸 손해를 볼 수 있냐 아니면 이걸 기회로 삼을 거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좀 움직임이라든지 반응 같은 거 좀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예,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실제 만나고 예,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자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관세를 올리면서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 규모 또 거기에서의 인건비 이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올렸을 때 수출하는 부담이 커지고 또 미국에서 법인세를 절감하거나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어서 설비 투자하는 데 보조를 해주거나 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절한 유인책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은 앞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은 적절하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관세 부담을 안고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미국 자체 현지 생산 방법을 취할까? 이것을 이제 놓고 협상 테이블을 놓고 판단을 할 텐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미국 현지 생산 방식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앞서 가장 주된 이야기로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10% 얘기했고 중국도 10%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협상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또 강하게 조금 더 하겠다는 건데 네.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강하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역시 중국도 예. 만만치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GDP 2위 국가입니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있어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인 겁니다. 예.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이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맨 밑에 줄 예. 전략 광물인 텅스텐, 탈루륨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세계 히토류 점유율을 그냥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겠다.
혹은 전략 광물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히토류 제공하지 않고 만약에 혹은 뭐 그밖에 갈륨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 차단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춥니다. 또 2차 전지 자동차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를 싹 거의 핵심 주력 산업에 있어서 전략 광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예. 이 전략 광물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미국 너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 이거 공급 안 해. 이 기억하십니까? 2019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예, 예. 3대 핵심 소재를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서 뭐 니네가 계속 거기 뭐 다 만들려고 하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거든. 예. 우리 이거 공급 차단할 거야. 라는 으름장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카드는요. 채권입니다. 미국이 역시 계속 부채 의존해서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경제 정책을 꾀하고 있는데 그 미국 채권을 국채를 누가 다 사주고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국채 매도하겠다, 안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 경제에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큰 보복 조치를 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으름장을 나 괜찮아. 그러면 우리 이거 공급 안 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 우린 더 큰 카드 있어.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많이 하면서 네. 예, 예. 좀 그 충격을 좀 안 받기 위해서 충격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는 것, 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협상 가능성도 예. 있죠. 트럼프도 또 역시 시진핑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살살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미중 간의 격돌로 간다면 자국이 같이 힘듭니다. 누군가 하나 KO 당할 수 있지만 KO를 시키고 나서도 이쪽 국가도 만만치 않은 스크래치를 입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을 단행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적인 협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이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더 격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